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가 변경되며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산하의 소방본부와 감사위원회가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습니다. 민선 측이 1년, 오늘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양구 군정을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가 변경되며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 철제 울타리 안쪽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설 곳입니다. 성토 작업이 끝나 이제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원래 이곳의 공사는 STX 건설이 맡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공사가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의혹과 비판이 나오는 시작점입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권을 멀린사가 가져갔고 멀린사가 얼마 전 새로운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겁니다. STX 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경우 200억 원대 위약금을 내줘야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강원도의 허술한 일처리 때문이라며 사업 중단과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2천억 원의 대출금 중 1,000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STX하고 STX 건설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수백억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해졌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될 것 같고요. 도의회에는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행정조사권 카드에 적극적입니다.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9월 회기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X 건설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제안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을 어떤 형태로 할지 아니면 작업을 분담하는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현대가 받아주고 멀린이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2011년 사업 선언 뒤 8년 착공식만 3번 했습니다. 강원도에 문제 없다는 말은 매번 반복됐지만 문제 없음이 증명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수천억 사업비가 드는 레고랜드 사업. 도민에게 새로운 먹을거리를 줄 사업인지를 떠나 레고랜드가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청 산하의 소방본부와 감사위원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을 두고 일어난 문제인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소방을 핍박하는 감사위원장을 고발한다. 최근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글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소방 감사 총괄자를 추천했는데 소방본부에서 거절하자 보복성 감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달 24일 소방본부 인사발령. 감사위원회는 소방관 A씨를 소방감사팀장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다른 소방관 B씨를 사실상 소방감사팀장으로 발령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위원회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고 이달 2일부터는 모든 소방관서에 대한 기동감사도 시작했습니다. 소방본부 내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인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한 보복성 감사라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시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안 하던 예전에 없던 이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일선에서 직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감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방 측에서 조금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상시 업무로 보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결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소방감사팀장에 소방본부가 임명한 B씨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확대되자 감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소방감사를 총괄하는 소방감사팀장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소방본부 내부에는 여전히 팽배합니다. 도청 내부에서 감사부서와 소방본부 간의 집안 싸움이 벌어지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치단체 민선 7기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양구 군정을 살펴봅니다. 양구에서는 군부대 개편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빠져나가면 마지노선이었던 인구 2만 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일묵 양구 군수는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 없이 육군 제2사단 이동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구에서 군인 가족들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3,000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 때문입니다. 지역 인구 2만 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교부세 감소와 상경기 침체는 물론 자칫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저의 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이제 강구해 나갈 겁니다. 기업 유치 관련 또 군부대하고 함께 복지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해서 양구군이 마주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역사 위치 선정과 안대리 비행장 헬기 대대 문제, 꽉 막힌 접경지 대북 사업 등 해결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조일묵 군수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과 의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치위원회가 구성돼 현안 해결 논의가 한창입니다. 또 군민 소통의 날을 통해 각각의 마을 현안 해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이 답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구군은 지역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강원연구원에 맡겼다며 곧 결과가 나오면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일묵 군수는 지난해 처음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보다는 양구가 직면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교차로 내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곳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조 탓에 감속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한적한 도로. 25톤 덤프 차량이 편도 2차선 길을 빠르게 달려갑니다. 차로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자 덤프가 급하게 회전교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회전하던 차와 충돌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 안전지대를 거쳐 타고 들어와 갖고 제 차를 옆부분을 쳐갖고 제 차가 한 세 바퀴 굴렀어요. 사고가 난 곳은 기존 십자형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한 것인데 마을로 들어가는 직진도로가 회전교차로 옆에 덧붙어 있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진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결국 감속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났던 회전교차로 앞입니다.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로와 직진차로 사이에 안전시설물이 없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서 저희 이관 받아서 관리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교통 안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교차로 내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지만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운전자들의 혼란과 사고 위험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얼마 전 강릉항에서 선박 2척이 침수돼 인근 바다가 기름에 오염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선박 인양과 기름 방제 작업이 늦어지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193톤짜리 바지선 한 척이 바닷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지선을 꺼내기 위해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에서 모래를 준설하는 바지선이 침수된 것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옆에 있던 예인선과 함께 물에 잠겼는데 배 안에 있던 10,000리터가량의 기름 가운데 일부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건 관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막말로 산업 폐기물, 폐기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지 이거는. 어민들은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다니까 이게 기름 때문에. 사고가 난 지 열흘가량 지나서야 선박을 인양할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그동안 기름 유출을 막고 배 안의 기름을 제거하느라 인양 작업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틀 안에 배를 인양하고 주변 바다의 기름도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후 관리를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할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처 못 본 곳에 또 이제 혹시나 기름이 누출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민들은 빠른 수습을 바라면서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 어항의 이미지를 망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수 시장에게 당선 유효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모든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당선 유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늦어도 10월 말쯤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건설 현장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강원도가 발주한 건설 현장 5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사안은 폭염 행동 요령 교육을 했는지, 현장별 무더위 쉼터가 있는지, 온열 질환 응급 세트가 구비돼 있는지 등입니다. 대학교처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쌓아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2022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5개교와 선도학교 7개교를 지정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 등 관리 개선 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강원도와 춘천, 원주시만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강릉과 동해, 태백과 홍천, 화천 등 14개 자치단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공공조형물은 일반 조형물 169개와 기념 추모비 22개 등 모두 222개가 설치됐습니다. 경기도 용문과 홍천 간 철도 유치를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필용 홍천 군수는 양평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용문 홍천 간 철도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홍천군 남면과 양평군 청운면 이장협의회도 철도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간 차원의 공동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구군이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구군은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24명을 파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